비건이 뭔지, 비건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면 비건 뭔지, 비건 톡! 비건들의 K라이프를 이야기하는 비건 뭔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말하는 저희는 삐삐PD, 은나PD입니다. 비건 먼지는 국내 최초 비건 크리에이티브 팀으로 비건을 대중화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들을 만들면서 시작했어요. 비건 레시피만을 다루기보다는 비건의 일상과 고민을 주로 담고 있고, 작년부터는 이제 영상뿐만 아니라 이렇게 라디오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소개를 또 먼저 하자면, 제가 비건 먼지 안에서는 계속 출연과 제작, 편집을 해왔고요. 편집을 어떻게 하다 보니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이제 영화를 보급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삐삐PD입니다. 또 최근에는 탈성장들이라는 책이 나와가지고요. 열심히 책을 홍보하고 있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네, 저 역시 비건먼지 운영진으로 콘텐츠 기획과 제작을 해왔고, 그 외에도 잡다구리한 이메일 확인하기, 팀원들 북돋기, 회의하자고 하기, 나가서 놀자고 하기, 이런 등등을 하고 있는 콘텐츠 활동가라고 보고 있고요. 본업으로는 원래 마케팅이랑 콘텐츠 PM 일을 해오다가 최근에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원 준비를 하면서 다양한 일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친구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에 좀 참여를 했는데, 바로 물살이를 빚을 하는 기행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기획한 특별한 게스트를 오늘 모셨어요. 와! 네, 그래서 함께했던 민선 활동가 오늘 함께하고 있는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선이라고 하고요. 이제 은나 PD가 소개해준 것처럼 널쩍한 물살이라는 지금 팀을 운영하고 있고, 또 해양환경단체인 시셰퍼드 코리아에서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사실 시셰퍼드 코리아도 이제 상근 활동이 아니고 널쩍한 물살이도 이제 최근에 만든 거라서 저도 프리랜서로 이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3명 다 프리랜서예요. 생각해보면은 각자 이제 뭔가 일을 계속 하는데, 일이 9 to 6 이런 게 아니야. 각자 맨날 일정을 짜야 되고 열심히 이제 진짜 그야말로 고군분투하면서 그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이제 돈벌이를 하고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면서 콘텐츠 만들고 있는 저희를 응원한다면은 이 방송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비건먼지 콘텐츠를 후원하고 싶다면은 1,000원부터 자유롭게 후원이 가능하니까 비건먼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지난 2주 동안 은나PD와 삐삐PD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는 먼지를 살게 한 것들입니다. 은나는 잘 지냈나요? 네, 지금 이 녹음하고 있는 시점이 추석 연휴 바로 다음이거든요. 그래서 추석 연휴에는 본가에 다녀왔고, 본가에 가기 전에는 이제 소개에서 얘기했던 물살이 빚을 기행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올해 생각해보니까 여름에 엄청 바다를 많이 갔더라고요, 제가. 동해도 갔다 오고 부산도 갔다 오고 그리고 제주도 이번에 갔다 오고, 저를 살게 한 건 올해 여름은 정말 바다가 아니었나. 그래서 바다에 몸 담그고 수영하고, 놀라운 사실은 제가 수영을 못합니다, 여러분. 수영을 못하지만 바다를 좋아해가지고 열심히 바다에서 둥둥 뜨려고 노력하면서 이제 다녔고요. 본가 갔더니 진짜 쉴 새 없이 계속 뭘 먹어가지고 여행 가서 잘 먹고 살찌고, 또 본가에 바로 갔는데 거기서 또 잘 먹고, 그래서 지금 왔는데 아주 몸이 풀어가지고 약간 좀 디톡스를 하고 좀 단식을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어제 오늘 조금 절식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오늘 저녁에 또 외식을 할 예정이고요. 좀 잘 먹고 다니고 놀러 다니는 요즘 보낸 것 같아요.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좀 다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한데, 삐삐PD는 잘 집 갔다 왔는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제 추석 때는 이제 계속 현실 도피를 하면서 제가 해야 할 일들을 밀어놓고, 왜냐면 저희 어머니 집이 항상 더럽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병아리들이 집에서 막 돌아다니고 거기서 이제 막 집안에서 똥을 싸고 이런 것들을 계속 치워주면서 그 병아리들과 함께 공생하면서 이제 나도 이제 그들처럼 이제 거의 먹고 본능만 충실히 채워주는 삶들을 계속하는데, 근데 이제 또 아예 딴 걸 안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이제 추석 기간이 좀 길었잖아요. 연휴가 길었는데 제가
부산 가면 아무것도 안 할 걸 알았기 때문에 좀 짧게 있다가 왔어요. 그래서 그 다른 기간 동안에는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좀 지냈는데 듣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밀림의 왕이라든지 아니면 영혼의 노숙자라든지 이렇게 마이너 중에 메이저인 이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이제 마이너 중에 메이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메이저 같은데 이제 그분들이 성장해오고 바뀌시는 게 좀 느껴지는 거예요. 앞뒤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2020년에 방송을 시작하셨나? 아무튼 그때 방송을 들었을 때는 뭐 이제 대학 논문을 쓰고 있다 하셨는데 지금은 막 짐송님이 대학 교수님이 되시고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은나가 막 대학원 준비하고 있다 그랬는데 우리도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어느 순간 은나도 졸업하고 있지 않을까. 섭살 땄는데요. 이러면서 또 방송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괜히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께 저도 프리랜서가 좀 미덥지 않았는지 자꾸 부산에 내려오라고. 자꾸 어머니가 이제 퍼머컬처라고, 이제 자연과 좀 공생하면서 하는 농사 기법을 사용하면서 농사를 짓는 거에 관심이 많으신데,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을 친구들끼리 5명이서 만 꾸리면 꾸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동으로 내려가고 싶으시다고 자꾸 저보고 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저보고 끼라 그래가지고 엄마 나는 내려갈 생각이 없다. 뭐 그런 이야기들 하고 왔고 네, 앞서서 이제 또 말했었던 이제 탈성장들이라는 책을 저 여러분한테 너무 말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별로 얘기한 기억이 없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들으면 마음 설렐 제목을 들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쓴 글의 제목은 돌봄의 비거니즘은 어떻게 탈성장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챕터를 썼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 청취자들 중에서는 이걸 듣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읽으실 분이 있다. 탈성장과 동물권과 페미니즘의 만남이라니. 분명히 떨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빨리 책을 사셔라. 네, 그래서 이제 책 북토크도 잘 마치고 이렇게 돌아왔고, 하지만 여전히 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이제 떨칠 수는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그런 불안감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역시 활동가들 그리고 프리랜서의 어떤 숙명이 아닌가. 저 따박따박 월급 나오고 하루 종일 직장에 있으면은 그렇게 도망치고 싶다가 도망쳐서 나와서 내 거 하면은 이렇게 불안하다 이런 도돌이표 같은 인생 생각이 들고요. 민서는 그럼 최근에 어떤 일들을 벌이고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 궁금해요. 네. 저도 아까 은나가 소개해준 이제 물살이 비질기행을 제주도로 일주일 동안 갔다 왔고요. 원래도 제주도를 정말 좋아해서 매년 이제 가곤 하는데 원래는 보통 혼자 가서 그냥 바다에서 혼자 수영하고 뭐 서핑하고 바다 앞에서 요가하고 이렇게 혼자서 그런 평화로운 시간을 보통 보내다 오는데 이번에는 이제 지원 사업 받아서 프로젝트로 간 거다 보니까 6명이서 바글바글하게 갔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또 다 같이 또 바다를 보면서 물살이를 생각하면서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는 게 너무 감회가 새로웠고 또 뭐 그 비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소개하자면 비질은 그런 비인간 존재들이 이런 현장 뭐 도살장이든 혹은 양식장 아니면 수산시장 이런 공간들에서 계속해서 그런 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현장을 이제 목격하고 애도하는 그런 활동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주도 갔을 때 그 비질이라는 활동의 일환으로 그 광어 양식장을 갔다 왔어요. 은나를 포함해서. 그래서 참 어마어마한 경험이었고 뒤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추석 연휴 때 할머니 댁을 다녀왔는데 이제 몇 년째 다 같이 모일 때마다 고기를 안 먹는다는 걸 이제 계속 들으셨다 보니까 이제는 이야기하는 그 횟수가 정말 많이 줄었다. 이번에 많이 체감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저를 위해서 이제 고깃국과 그 별개로 저를 위한 청국장과 고사리 나물을 이제 주셔가지고 너무 맛있게 잘 먹고 또 왔습니다. 저는 몇 년 차가 되니까 이제 엄마가 묻지 말고 먹어라 라고 하던데. 뭐가 들어갈 때 묻지 말고 먹으라고. 약간 협박 당하고 와서 좀 엄마한테 서운했거든요. 뭔가 알아서 했으니까 알아서 뺐다 이런 뜻 아닐까요? 그죠? 아니에요. 바깥에서 이제 고기가 들어간 전병 같은 진짜? 게 나왔는데 여기 고기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있는데 엄마가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왜 섭섭해. 그러지?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셨나? 엄마가 저랑 같이 있을 때는 안 그러는데 이게 막 다른 가족들이랑 있을 때는 조금 그렇게 약간 중재하고 싶으시거나 눈치가 보이셔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지지해주는 분들 옆에 있을 때는 또 잘 지지해주다가 또 약간 날 지지해주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옆에서는 아우 또 얘가 유별 나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도 이제 사실 다 같이 우리 지금 비건 되고 몇 년 차잖아요. 명절을 이제 센 지가. 사실 맨 첫해 생각해보면 지금 많이, 원래는 지금쯤 추석 특집 했어야 되는데, 그냥 다들 또 할 말 또 하고 이렇게 하니까 특집을 안 하고 이 물살에 넘어간 것도 있는데, 저도 이번에 되게 평화로웠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왜냐면은 대충 다소 내가 뭐 안 먹는지 알고, 뭐가 불만인지 알고 하니까. 저는 에어비앤비 게스트 분들이 이제 추석 때 오셨는데 되게 한참 전에 예약을 하셨어요. 그분들이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얘기했던 레즈비언 부부이신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차표를 뒤로 밀어서 밥 한 끼 정도 먹고 같이 이제 저는 내려가고 그분들은 올라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서울에 있는 모든 명절에 있는 페미니스트들의 파티에 다 가는 계획을 잡고 오신 거예요. 또 새로운 페미니즘 명절이네.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명절에 집을 안 가니까 막 파티를 막 여기저기서 열잖아요. 맞아. 네,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이제 집안의 사정 때문에 내려가야 되는데 막 누가 시켜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집안의 길이 되게 저에게 의미 있는 길일 때문에 내려가는 건데 근데 막 그분들은 올라와서 재밌는 걸 하는 걸 보니까 너무 내려가기가 싫은 거예요. 재밌어 보인다. 그래가지고 막 편지도 써주시고 가신 거예요. 다음 명절에도 또 오고 싶어요 라고 써주셨는데 그것은 내가 또 없을 때 오신단 말이구나. 엇갈리는 운명. 그리고 사실 이제 저는 은나처럼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 번 내려가서 짧게 보는 게 인생에서 합치면 되게 며칠 안 남았다라고 느끼거든요. 이게 뭐 합쳐봤자 뭐 1년이 되겠어요? 엄마 보는 날이? 그래가지고 내려가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저도 페미니스트들 모임에 끼고 싶다. 페미니스트 모임 부산에서 만들어라. 본인이 만드시면 되겠네요. 이제 가가지고 가능할까? 아무튼 사는 동안에, 가능하긴 네. 합니다. 쓰시는 분들 부산에 계신 분들 명절 모임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최근에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를 해봤는데 또 연결해서 최근에 민선이 어떤 활동 좀 해왔는지 그리고 오늘 특별한 게스트로 오셨으니 어떤 걸 약간 얘기하고 싶은지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2부에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거지만 좀 개괄적으로 최근에 어떤 걸 해왔는지 소개해줄 수 있을까요? 참 이거 뭐 구구절절해질 것 같아서 약간 걱정이 되는데요. 괜찮아요. 구구절절 해주시라고 왔으니까. 저 앞에서 얼마나 구구절절했는지 초대 손님 모시고 제가 듣는 팟캐스트 얘기하고 구구절절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그래서 제가 가장 최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아까 자기소개로도 언급했던 넓적한 물살이라는 그 팀 운영에 좀 가장 많은 힘을 쏟고 있는데요. 넓적한 물살이는 이제 그 단어 그대로 보시면 그 넓적한 물살이 넙치에서 따온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넙치가 사실은 바닷속의 가장 맨 밑바닥에 모래에 숨어서 보통 살고 그리고 두 눈을 앞을 보지 않고 한쪽 눈이 이제 반대편 얼굴로 가서 예를 들어 이제 사람은 두 눈이 보통 앞을 향해 있잖아요. 근데 넙치는 태어났을 때는 그렇게 태어났다가 한쪽 눈이 다른 쪽 뺨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한쪽 뺨에 두 개의 눈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다의 맨 밑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려서 이제 바다 위를 올려다보면서 이제 평생을 살게 되는 건데 그게 넙치의 시선이라는 게 너무 그 바닷속에서 제가 넙치를 마주했을 때 너무 알 수 없는 그 수많은 감정들이 있어서 그 넙치의 시선으로 바다와 물살이의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그 이름을 따서 넓적한 물살이라는 팀을 이제 만들어서 바다와 물살이에 대한 이제 그런 다양한 뭔가 문제들을 그런 물살이의 시선에서 풀어나가는 활동을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의 일환으로 다양한 것들을 지금 해오고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책을 냈다는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 고생했어요. 책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진짜 본 사람들은 다 한 번에 기억할 수밖에 없는 책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물고기 아닌 물살이 도감이라는 이제 책을 냈고요. 그래서 이 제목을
에서 바로 알 수 있듯이 물살이라는 단어를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한 그 소명을 가지고 제목을 지었고 이제 내용은 그 도감이라는 거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물살이들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책을 썼는데 자세한 얘기는 2부 때 또 드리는 걸로 하고요. 네. 그래서 이 책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제 방향으로 좀 활동을 뻗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시도 하고 뭐 북토크도 하고 뭐 네, 다양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네, 뭐 페스티벌 비건 페스티벌 부스에도 나갈 예정이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넓적한 물살이 팀에서 이제 넙치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 만큼 넙치에 대해서 더 생생하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바로 그 은나와 함께 갔던 그 물살이 빚을 기행이 넙치를 이제 주제로 삼아서 기행을 다녀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녀온 거를 이제 다큐멘터리로 또 만들어서 영상을 공개할 예정인데 그 영상 편집을 열심히 하고 있니다 아니 그러니까 되게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벌써 편집을 하고 있어가지고 진짜 빠르다. 진짜 민선의 열정이 느껴지는 포인트였고요. 와. 사실 아까 잠깐 소개했고 2부에서 얘기할 거지만 이게 혼자 비질 갔을 때 못 해보는 경험을 같이 해서 너무 특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넙치가 진짜 많은 양식장, 광어 양식장에도 같이 섭외해서 가고 그리고 배출수 나오는 길도 따라가고 그런 과정들 그리고 다이빙 하는 것, 다이빙 저는 못했고 다이빙 하는 이제 민선이랑 다른 친구들 활동가들이 같이 다이빙해서 물살이들 만나는 그런 경험들 하나하나가 되게 진짜 같이 했고 이 프로젝트를 열어줬기 때문에 넓적한 물살이를 하려고 하는 그 민선의 기획 덕분에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가지고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집도 잘 되길 바라면서 전 쇼츠를 편집하기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롱폼이 잘 나오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달에 쇼폼을 잘 편집을 해볼게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이제 얘기한 대로 물살이 중심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다른 많은 동물들 그리고 바다에서도 다른 동물들이 또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물살이 그리고 넙치에 집중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을지 좀 본인 약간 아까는 어떻게 보면 넙치에 대한 특별한 어떤 얘기라고 하면은 개인적인 경험에서는 왜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보통 이제 대부분의 비건 그런 윤리적인 이유로 비건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저도 그랬지만 이제 그런 축산업의 현실을 마주했을 때 저는 이제 카우스피라시라는 다큐멘터리가 저의 가장 큰 이제 그 계기였는데 그 카우스피라시 안에서 그 도살하는 장면을 이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을 도저히 못 보겠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보는 내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고 이제 진짜 비건을 해야겠다라는 이제 다짐을 하게 된 계기였는데 근데 물론 저도 그렇듯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장식 축산업이 얼마나 이제 폭력적인지 많이 알려졌고 그리고 이제 뭐 개나 돼지나 소, 닭에 대한 다양한 뭔가 이야기나 혹은 이제 요즘에는 생추어리 운동도 닭이나 뭐 소 생추어리, 돼지 생추어리는 점점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물살이 어류라고 이제 주로 불리는 물살이에 대해서는 누가 이야기하고 있지를 문득 생각했을 때 정말 잘 안 다뤄지고 있다는 걸 체감한 계기가 그 페스코라는 그 단어가 저는 참 항상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이제 비건 지향의 이제 단계라고 해서 사람들한테 좀 접근하기 편하게 이제 그런 단계를 나눠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비건을 지향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페스코고 해산물은 그래도 먹는다. 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저도 그랬거든요. 초반에 비건을 시작했을 처음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물살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차별을 타파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비건을 지향하기 시작했는데도 페스코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에 새삼 약간 충격을 먹게 되면서 그리고 저는 바다를 너무나도 이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 다이빙을 하면서 계속해서 진짜 그 바닷속의 자유로운 물살이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진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물살이들 나와 눈빛도 주고받을 수 있고 그리고 저 물살이가 나를 인식하고 있고 나를 바라보고 있고 이런 게 너무나도 느껴지는데 그 바다에서 나와서 도시에 들어갔을 때 그 수조에 있는 물살이들을 도저히 너무 괴로워서 보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살이에 대해서 진짜 특히 물살이 중에서도 뭐 돌고래나 바다거북 같이 정말 멋진 이제 또 해양 생물들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다뤄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넙치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넙치를 비롯해서 뭐 우럭이나 뭐 쥐노래미 이런 물살이들에 대해서 내가 진짜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해서 이제 넓적한 물살이를 만들게 된 것이죠. 네. 저도 운동판 안에 있으면서 좀 느꼈던 게, 뭐, 개나 고양이들은 되게 많이, 먹지 말자, 이런 것들에는 쉽게 동의를 하지만, 이제 그 뒤로 넘어가는 건 되게 힘들다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에 있을 때, 자주 호명되는 동물들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내가 눈길이 가는 동물들에 대해서는 동물권 운동 안에서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좀 너무 개인적인 감상으로 치부되는 경험들을 할 것 같아서 저도 얘기를 선뜻 꺼내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민선이 이런 식으로 내가 봐왔던 존재들이 이야기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을 특정해서 더 불러주는 것은 너무나 용감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듣고서 많이 했어요. 맞아요. 너무 공감하는 게 아무튼 전략적으로 운동을 하든 혹은 우리가 호명하고 싶은 대상을 호명을 하든 각자가 경험 안에서 나랑 연결됐던 경험이 있는 동물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 물살이랑 연결되는 경험을 다들 많이 해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민선이 처음에 이제 물살이의 캠페인 같은 걸 하거나 프로젝트를 하거나 할 때 방금 얘기해준 그 내용인데 그 얘기를 할 때 그 눈빛이 너무 반짝이거든요. 여러분이 듣고 있으니까 잘 못 느꼈겠지만 민선이 그 물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물살이를 마주했을 때 그 눈 마주치는 경험을 얘기할 때 진짜 눈이 반짝거려요. 그때 약간 듣는 이로 하여금 뭔가 와 정말 감동적이다. 와 저 물살이들이 진짜 꼭 지켜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같이 하게 하는 어떤 공명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다이빙을 해본 적이 없고 물살이랑 눈을 마주친 경험이 별로 없지만 사실 수조 왔다 갔다 하면 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때 눈을 마주치게 되는데 항상 저도 모르게 피해였던 것 같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보기 불편해서 혹은 비린내가 나고 나도 회를 원래 안 좋아했었으니까 뭐 비건이든 아니든 원래 나는 안 좋아했어 이렇게 눈을 피해왔는데 이번에 비질을 앞두고 그리고 비질을 하고 그 집 근처에 있는 수많은 그런 수조들을 보면서 굉장히 연결되면서 속상하고 슬프고 약간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얼마나 이 깨달음과 연결 이후에는 일상적인 폭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런 감각 있잖아요. 사실 모든 비건이 공감할 텐데 남들은 이걸 왜 해?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방송을 위해서 왜 하냐고 물어봤지만 연결되는 순간 이걸 안 하면은 절대 이거 해방될 수 없고 계속 저기 갇혀 있을 거야 하는 절박함?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선의 말에서도 그런 게 느껴져가지고 뭔가 울컥하는 포인트가 있었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비건을 한 이후로도 그렇게 막 횟집 수조를 눈여겨서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이빙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언젠가부터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진짜 길을 걸어가는데 문득 그 수조를 봤을 때 물살이들이 다 너무 선명하게 날 쳐다보고 있는 게 갑자기 너무 섬뜩한 그 느낌이 들었고 뭔가 저들이 저기에 갇혀 있는데 내가 여기 길 위에 서 있다는 게 너무 괴롭고 약간 죄책감이 갑자기 막 올라올 정도로 그런 감각이 정말 한번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 이후로는 절대 잊혀지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한번 감각되기 시작하면. 이거 듣고 있는 여러분도 한번 유심히 길 지나갈 때 저 물살이 날 쳐다보나 안 보나 보면 항상 쳐다보고 있거든요. 정말 다 인식을 해서 누가 쳐다보면 다 지나가는 걸 봐요. 한번 인식해보시고 연결되는 경험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팟캐스트와 팟빵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일주일 뒤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마프 FM으로 청취하고 계신 분들은 곧이어 2부가 시작됩니다.